오늘은 여러분이 공매도에 몰랐던 사실 7가지를 다뤄볼 예정이고, 참고로 오늘 무차익 공매도 사건 사고서를 풀어볼까 합니다.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면서 세계 최초의 주식이 발행이 되었는데, 일설에 따르면 이 최초 주식 발행 회사에서 처음 공매도를 사용을 했고, 참고로 한국은 1996년 기관투자자 대상 차익 공매도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고 합니다. 이때부터인가 공매도 작전이 시작된 게, 넘어갈게요. 자,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쉽게 말해 주식을 빌려 매도를 하고 추후 주식을 매수해서 갚으면서 차익을 남기는 방식입니다. 진짜 장점이 있을까 의구심이 들지만,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, 첫째, 이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증가를 시킨다. 이 공매도가 없는 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주식 가격이 본래 가치보다 고평가받는 버블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. 공매도는 이러한 가격 거품 발생을 방지하여 이 주가를 실제 가치에 수렴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에,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의 핵심 전제 중 하나가 공매도가 가능해야 하는 것입니다. 순기능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하지만 실체는 넘어갈게요. 둘째, 부정적 의견 표출. 이 순기능으로만 따지고 봤을 때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이 부정적 의견을 대놓고 표출할 수 있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런 공매도를 적극 활용하는 펀드가 존재하면 시장이 건전해진다라고 하는데, 그 사례를 보면 실제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에 리먼 브라더스의 이 부실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것도 공매도 투자자들이었던 사실. 다만 악의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세력들이 존재하죠. 미리 공매도를 쳐놓은 쪽은 어떻게든 이 주가를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, 어떻게든 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의적인 찌라시나 루머, 불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유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. 특히 이 헤지 펀드들은 아주 집요하게 이 패닉셀로 유도하는 악재들을 퍼부으면서 어떻게든 주가를 떨어뜨리게 만들죠. 이 문제는 무엇보다 이 불법 공매도를 막을 방법이 딱히 없다라는 겁니다. 대한민국에선 금지하고 있기는 한데, 우리나라 공매도는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수기로 기록한다는 약점을 노리고 공매도 세력들의 타깃이 되죠. 또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의 증거금을 요구하지 않고 이 기관과 외국인의 무기한 상한 연장도 가능을 하기 때문에 외국계 헤지펀드들의 이 공매도 타깃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무기한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찍어 누르면 된다는 뜻. 이 우리나라는 일단 말은 무차익 공매도가 금지라고 하지만 뻔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, 이 유령 주식이 버튼 한 번에 발행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. 알 사람은 다 아는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, 이 무려 11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희대의 위조 주식이 발행되어 직원의 통장으로 유통이 되었고, 그중 약 2천억 원은 직원에 의해 매도가 되면서 누군가가 매수를 하는 이런 허술한 증권 시스템이 노출이 되면서 세계 경제 포럼의 우간다보다도 못한 이 금융 성숙도라는 평가가 제대로 된 것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데, 물론 이건 공매도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, 직원 실수로 없던 유령 주식이 배포되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증권사 차원에서는 무차익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겠죠. 증권사에는 핵폭탄 버튼이 있다고. 넘어갈게요. 자, 근데 이게 웃어 넘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 증권사 측에서 무차익 공매도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과거 이 한국투자증권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예를 들 수 있는데,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총 939개사에 1억 4,089만 주를 공매도를 때렸고, 이걸 대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5조 9,500억 어치를 공매도를 때린 겁니다. 문제는 이걸 제대로 표기를 안 했다라는 것. 위에 말했죠. 우리나라는 전산 시스템이 없다고. 자, 근데 이 사태의 과태료는 꼴랑 10억입니다.
돈 벌기 참 쉽죠. 자, 공매도로 인해서 개인들만 죽어나가는데 처벌은 솜방망이. 하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했던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에게 이 빚엿을 먹인 희대의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, 때는 2020년 11월 게임스탑은 이 신형 콘솔 플스5와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출시되고 이 사진에 이 라이언 코넨 등 새로운 사람들이 합류한다는 소식 등의 호재 요소가 있었음에도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되었고, 이 게이브 플로킨이 이끄는 유명 헤지펀드 멜빈 캐피털은 5천만 주를 공매도하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제프 아마존이라는 인물이 해당 기업의 공매도 수량이 게임스탑 총 주식 발행수의 140%를 넘겼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글이 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는데, 여기서 공매도 금액은 이론적으로 시가총액보다 많을 수 있다는 건 참고하고 넘어가도록 하고, 이 사건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하나로 집결해서 주식을 팔지 않기로 하는데, 이 시트론 리서치가 SNS로 광역 어그로를 시전을 하게 되면서 첫 번째 기름을 붓게 됩니다. 이 광역 어그로를 끈 이 시트론 리서치는 예전부터 공격적인 공매도를 하던 조직이었습니다. 이 개인 투자자들의 결집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강력했고, 그에 따라 공매도 세력에게 거대한 손실의 위기를 닥치게 하는데 성공했고, 일부 공매도 세력은 쇼스퀴즈를 실시하며 막대한 손해를 확정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. 그에 따라 이 미국뿐만 아니라 타국의 주식시장에도 강력한 조정 기류가 형성되는 등 이 파급 효과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갔는데요. 근데 이 와중에도 일부 공매도 세력들은 이 포지션 청산 없이 계속 버티기를 시전을 했고, 이 힘겨루기를 하던 와중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앱인 이 로빈후드가 이 공매도 세력의 편을 들면서 두 번째 기름을 붓고 말았는데, 이 로빈후드에서만 전체 이용자 1,300만 중 절반가량인 650만 명에 가까운 개인 투자자들이 이 랠리에 가세를 하게 되면서 1700%라는 미친 상승률을 보이면서 이 대형 헤지펀드사에 8조 원의 손실을 안겨주면서 빅엿을 시전한 통쾌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참고로 우리나라 공매도는 내년 3월에 공매도 재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. 이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 없는 공매도 재개는 무의미하며 이 시장의 혼란을 더 불러올 뿐 제대로 된 순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. 앞으로는 개인들만 고통받는 공매도가 아닌 이 시장의 순기능으로 적용해서 지수 자체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